김윤지였습니다. KBS 전세금을 떼었을 경우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 보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서 이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3번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이 나쁜 임대인들 186명을 집중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전세 보증 사고가 2,700여 건, 금액으로는 5,600억 원이 넘는 데다가 또 떼먹은 이 전세금 돌려받은 것도 720억 정도밖에 안 돼서 12%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집중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나쁜 임대인들 이 186명 가운데 114명, 그러니까 61%가 임대 사업자가 받는 각종 이 세제 혜택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까지 모두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만 임대 사업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데 법원 판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거 아무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파렴치범들에게까지 우리들 이 국민 세금을 이거 지금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박희준 연세대 교수가 쓴 책 플랫포노베이션 하라, 이 책은 매일 3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12월 9일까지 내가 경제스타 K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2천만 원, 최우수상이 500만 원, 또 매월 월 장원들은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염블리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네, 많이 옵니다. 지금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각별히 좀 오늘 호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반도체 치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 반도체 공급망 협의회,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여기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치포에 가입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정식 가입은 아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일단 예비회의부터 좀 먼저 참석을 한 다음에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 그거 참여한 후에 이제 정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제 예비회의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비회의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그래요?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아마 미국 측하고 좀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 아니나 다음 달 초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예. 3, 4주 후에는 어쨌든 예비 참석을 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일본하고 대만은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참여한다고 좀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예비회의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달까지 그러니까 가입할지 안 할지 통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 그 중국 쪽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 이제 네. 그 전부터 얘기는 계속 했었죠. 뭐 보복하겠다. 예. 득보다 실이 클 거다라고 예. 언급은 했고. 근데 이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한국일보에서 네.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칩5를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포함시켜라. 아, 중국까지? 예, 그러니까 자기네도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예. 그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한다. 우리도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를 왜 빼느냐.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칩4로 가자. 아니 칩5로 가자. 아,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사실 목적이기 그렇지. 때문에 아. 이게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예. 주한 중국 대사는 좀 그런 우리도 넣어달라. 이런 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 진짜로 넣어달라고 한 거고요? 아니면 좀 뭐라 그러나 뭐- 비아냥거리는 거로?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이제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만약에 칩4로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예. 약간 이제 그런 좀 의미에서 경고성 멘트도 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의 이 칩4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를 않을 네, 그죠. 것 같은데 예.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열립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문제가 논의되겠죠. 이게 이제 박진희 외교장관이 좀 되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것 이게 같아요.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 그러니까 네. 미국의 입장을 또 거부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예. 근데 이걸 또 미국 여기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에 당연히 또 어느 정도의 보복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내일 중국에선 당연히 그러겠죠. 뭐 가입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우리 입장도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또 잘 설명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중국을 설득할지가 좀 관건인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여미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냥 저의 예, 개인적인 예. 생각은 아마 지금 왜냐하면 일본하고 대만이 지금 가입을 한다고 밝혔기 그렇지. 때문에 예. 한국이 또 빠지기도 좀 되게 애매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뭐 이 경제쇼에서 박상준 와세다 대학교 네. 교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일찌감치 그러니까 칩포에 우리 가입하겠다 그리고 예. IPF도 가입하고 다 여러 가지 미국 주도의 동맹에 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 배제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은 중국에 계속 건너가서 중국 정치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이 이러니 정부는 정부고 우리는 계속 친하게 잘 지내자. 네. 뭐 물론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봐도 그 박진호 외교장관도 만약에 우리가 칩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어쨌든 반도체는 기술을 이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잖아요. 못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그럼 우리가 중국에 만들어서 수출도 못 한다. 그러면 못하죠. 중국이 반도체를 못 받는다. 네. 그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중국이. 네. 그러니 우리가 가입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척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이 정치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그 민간 사이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게 방법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주식시장도 이제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주가가 오늘 반도체 다 안 좋았어요. 치포 동맹이 이제 가입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 이유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얘기도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이 중국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중국이 아예 반도체 못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예. 잠재적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 예. 당장은 지금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공장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이 디램 생산의 한 30% 이상이 거기 그러니까 그 낸드죠. 낸드 플래시가 예. 중국 시안의 한 30% 정도 전체 생산의 30% 거기서 생산되고 예. 그다음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이 있어요. 예. 굉장히 크거든요. 예. 거기도 한 30%인가 40% 정도 생산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중국도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량 안 받으면 방법은 없어요. 뭐 어디서 받겠어요? 그렇지. 마이크론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하지 마라. 중국이지.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설비 투자라는 게 첨단 공정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는. 예. 그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중국 공장은 그냥 옛날 제품만 생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요. 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보조금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예. 보조금을 받은 나라의 뭐 반도체 회사는 조건이 미국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설비 투자 뭐 증설을 하거나 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거란 건 그냥 뭐 말이고 그냥 중국을 탁 지명한 건데 그러겠죠. 미국 돈 지원 받으려면 이게 520 미국에서 외국 기업들한테 또 미국 내 기업들한테 네. 5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게 예. 뭐 어쨌든 외국 기업이라면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거 받으면은 중국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옵션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게 이런 게 사실 그 중국을 이제 옥죄는 그 수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국제 규범과 WTO 질서라는 게 있는데 자 미국에 우리 투자하면은 보조금 많이 줄게 이거는 내가 그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은 네. 우리 보조금 받으면 딴 나라에는 당신들 그 투자하면 안 돼.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WTO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유무역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예. 들어가 있고 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2018년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관세 전쟁 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WTO를 이제 굉장히 공격을 했던 게 예. 사실 이제 약간 게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WTO의 그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에 되게 또 유리하게 돼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 규정들이. 그래서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WTO가 그 중국 태양광 제품에 미국이 30% 관세 매겼거든요. 예. 그거를 규칙 위반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WTO가 사실 이제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긴 들었는데 예. 그때도 논란이 좀 되게 많긴 했거든요. 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WTO가 또 미국에 반대되는 입장도 취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자유무역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좀 불합리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WTO의 위상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게 지금 탈세계와 뭐 신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블록 경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WTO가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위반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강제력을 뭐 제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도 지금 IPEF라든가 이제 블록 경제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WTO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도 네. 이게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범과 네. 자유시장 질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면은 딴 나라에는 네. 특히 중국에는 투자하면 안 돼.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돈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미국 반도체법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서명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옵션이 걸려 있는 게 네네. TSMC하고 한국 삼성전자 그 SK 하이닉스잖아요. 네네. 여기는 얼마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TSMC도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쪽에 공장을 짓잖아요. 뭐 대규모로 예. 짓고 예. 인텔도 있고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최태원 의장이 갔다 왔잖아요. 바이든에 거기서 대규모 투자한다고 예.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걸려 있는데 예.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때 보조금 받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당연히 뭐 미국에 어차피 투자할 거. 그거 안 받으면 우리가 예. 못하러 투자하러 들어가나. 근데 이제 좀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조건 옵션이 중국에서 어쨌든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중국 공장은 이제 옛날 공장으로 그대로 둬야 되면 여기서 이제 빼야 되거든요. 물량들을. 예. 최첨단 공장으로 돌려야 되는데 못해요. 그럼 다른 나라에 만들든가 그렇죠. 한국에 만들든가 미국에 예.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미국에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 만드는 순간 인건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건비 보존이 되겠냐. 예. 그 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거기다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게 동아시아가 반도체 잘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이들 화제됐던 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 밤늦게까지. 예.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땡하면 간단 말이에요. 예. 달라요.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생산성 극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예. 비용, 또 예. 중국에서 나갔을 때 그 비용, 뭐 다른 어쨌든 공장으로 옮기는 것도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보전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보전해주겠냐? 약간 이런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TSMC는 사실상 이제 중국 쪽에는 공장이 있긴 있는데 다 옛날 공정이라서 예.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TSMC가 주로 거의 대만에서 다 생산합니다. 아. 대부분을. 그래서 그래서 중국 중국 입장이 다르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D램하고 낸드 최첨단 공장이 거기 예. 있는데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예. EUV로 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장비가 못 ASMR 들어가니까. 아예 못 가니까 중국에. 예. 그래서 이제 용인 쪽으로 그냥 용인이나 청주 쪽에서 그냥 하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데 못 하는 SK가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 공장 증설하는 것도 지금 보류시켰잖아요. 네.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갈 데가 미국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제 용인에 또 클러스터 지어요. 아, 그래요? 반도체 대규모 단지. 그거는 이제 잠깐 시황이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약간 보류한 늦추는 거고? 거지. 예. EUV나 이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중국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중국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최첨단으로 못 하니까 예. 결국 이걸 빼야 되는데 아. 이 뺄 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요? 이걸 누가 보전을 해주겠냐. 아. 근데 이거는 뭐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없고.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 예비회의가 열리는데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국이 그냥 무조건 가입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한테도 뭔가 당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예. 피해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예. 우리가 확보하고 들어가야지. 네. 그냥 그건 끌려 꼭 필요할 들어가면 안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우리한테도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기업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래서 TSMC가 중국에 공장이 많을 텐데 그럼 TSMC에 의뢰하는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그럼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반도체를 받을 수 없을 텐데 그것도 그럼 미국 기업들한테도 피해가 갈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좀 낮은 저기술 공장만 그럼 중국에 들어가 있는 최첨단 거예요. 공장 대부분 다 이제 대만에 대만 쪽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애플 말씀하셨으니까 이슈가 됐던 게 예.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 14가 출시가 연기될 거라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예.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아니고 저기 이제 뭐 유럽 쪽인 것 같은데 이제 작은 언론이에요. 근데 예.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이게 좀 진위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고 갔잖아요. 대만을.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이 바로 취했던 게 식료품 회사들 대만에서 과자나 라면 예. 이거 수입 금지 예. 일단 내렸고 또 한 가지가 그 대만 라벨이 붙은 그 IT 부품 있잖아요. 뭐 카메라 모듈이 네네. 뭐 됐건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라벨 붙이지 마라. 대만 거 쓰지 마라. 요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그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메이드 인 타이완 빼라는 거죠. 그 빼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좀 자극시키지 말자.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애플이 왜냐하면 대만이 또 IT 부품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예. 대만에 생산을 해가지고 폭스콘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폭스콘은 중국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네, 중국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제품도 많이 들어가죠. 부품이. 예. 거기에 대만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뭐 경쟁을 많이 하니까. 예. 근데 거기에 혹시 부품에 대만이라고 붙어 있으면 라벨링을 떼란 얘기죠. 중국이 싫어할까 봐? 네, 그걸 좀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폰 14 출시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한테 또 불통이 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 예. 그럼 애플은 그런 식으로 좀 중국을 좀 뭐 달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좀 눈치를 좀 본다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라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라.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거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뭐 반도체법 또 아까 이 치포 이거하고 또 하나가 미국이 미국 장비 반도체 장비 네.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네. 한국도 들여오고 미국이 생산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는 수출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
기존의 그 뭐 EUV 장비도 그렇고 최첨단 장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미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는 세계적인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이 없으면 사실은 예.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공정상.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수출을 금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국산화해가지고 만든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 중국 회사들이 한국 거 쓴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수입을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그건 주로 이제 디램 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예. 낸드 장비도 수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낸드 쪽은 그동안 좀 금지를 안 했는데 예. 낸드 플래시도 근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이슈가 중국의 YMTC라는 반도체 메모리. 그 예. 메모리 회사인데 이게 예. 낸드 플래시 만들거든요. 예. 근데 낸드 플래시가 이게 단수가 있어요. 뭐 128단을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128단을 어쨌든 양산에 성공은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128층 아파트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3년 전에 삼성전자가 그 이 아파트 만들기 전에는 다 단독 주택이었어요. 예. 이 낸드 플래시가 옆으로 갔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적도가 낮아서 예. 성능도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그걸 삼성이 쌓는 방식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이 단독 주택 옆으로 있는 거를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 효율이 엄청 좋잖아요. 용적률이 올라갔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24단인가 아마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이 제일 앞섰죠. 예. 그래서 사실 그거 하면서 도시바가 몰락했어요. 도시바는 자기네 이런 거 안 한다고. 네네. 이제 고집 부리다가 도시바는 이제 2등으로 밀려났는데 예. 아무튼 삼성이 128단, 이제 176단 이렇게 양산을 예. 했는데 이 갑자기 중국 회사가 YMTC가 128단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애플이 이 제품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에 낸드 들어가잖아요. 예. 이걸 중국 거 일부 쓰겠다.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BOE라는 회사가 애플에 디스플레이 납품한 것처럼 중국 거 좀 써보겠다. 애플이. 예, 애플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와, 이 중국도 이제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이 YMTC라는 데서 200단 이상을 또 만들었다고 개발을 했다고. 200단은 그럼 삼성보다도 그러면은 네, 삼성은 아직 200단은 안 해요. 하이닉스가 233단인가요? 아마 제가 정확히 이렇게 쌓는 거는 하이닉스가 더 기술이 그럼 앞서 있군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일단은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예. 230단인가 그리고 YMTC도 230단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는 예. 건데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삼성은 아마 지금 176단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개발은 삼성에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점점 밀리는 거죠. 단수로만 보면. 예. 삼성 입장은 또 뭐냐면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100층짜리 아파트가 50층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있냐. 예. 집값이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지. 약간 이런 논리예요. 삼성.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단수 좋다고. 그리고 이게 대중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 이 단수를 이제 개발해서 만든 거지. 양산은 또 달라요. 물론 수율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이걸 만들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죠. 이 정도까지 했나? 그래서 YMTC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4% 넘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28단까지는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만들려면 예. 미국의 그 아까 말씀드린 램 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국 장비가. 예. 이거를 만약에 못 받잖아요. 예.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단수를 쌓으면요. 이 예. 식각이라 그래서 깎아내는 게 예. 이게 횟수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낮을 때보다. 예. 근데 그 고사양 식각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램 리서치가 만들거든요. 예. 이거를 못 받는 거죠. 중국 YMTC 그 메모리 업체는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사실상 뭐 개발은 할 수 있어요. 예. 조금은 만들 수 있는데 원하는 건 대량 양산이죠. 그럼 미국에서 이 지침을 내린 것도 그럼 그것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그냥 못하게 만들겠다. 뭐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낸드도 하지 말라. 이 메모리도. 예, 메모리 뭐 D램뿐만 예. 아니라 파운드리 예. 원래 파운드리는 또 경쟁력이 SMIC라고 있었는데 예. 그거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EUV 못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낸드까지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검토 중이라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 그런 보도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는 그 수출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예. 그 중국 내에는 중국 기업만 그러니까 아까 YMTC 뭐 이런 중국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 내에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외국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낸드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럼 다 네, 삼성전자나 다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그 한국 공장들도 약간 예.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여기도 그러면은 그 말 YMTC가 못 받듯이 똑같이 그러면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안 아니, 그 받는 건 국내에서만 아닌데. 생산하고 그럼 그쪽에서는 그 장비가 뭐 내구성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면은 지금 있는 걸 빼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게 다 쓰면은 좀 달아서 없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또 한 번 수급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하겠네요, 이제 그럼. 176단이나 예. 200단 같은 게 128단까지는 돼요. 예, 이게 예. 주력이에요 아직은. 예, 예. 그래서 영향은 없어요. 지금은 아. 이게 가장 대중적이라서. 예. 근데 만약에 삼성이 중국에 그 시안 공장이 있어요. 예, 거의 예. 낸드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176단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못 받으면. 근데 뭐 어쨌든 그러게. 이제 최첨단 장비 예. 공정은 다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예. 삼성 영향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이 목적은 그거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지 마라. 예, 예. 최첨단. 요게 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그 국내에서도 지금 그 미국이 반도체 지원 계속하니까 이 반도체 여당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이걸 내놨어요. 네네. 뭐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게 투자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이제 예. 대기업 같은 경우 6에서 8%인데 예. 이걸 8에서 10% 정도로 이제 올려주는 예. 그런 이제 약간 더 올려주는 거죠. 예. 그런 법안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얼마 전에 반도체 법안에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겠다. 예. 이게 나오니까 이번에 한국의 대기업들도 최소 20%까지는 세액공제 해주겠다. 예. 그 중소기업도 늘어납니다. 30%까지. 그러니까 대기업은 20, 예.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좀 주문이 들어가 있고 예. 특히 이제 대기업이 이렇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중소기업은 또 낙수 효과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M&A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한국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 몇 개 선정해 가지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을 좀 반도체 생태계를 좀 키우겠다라는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정부 세수가 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단 기획재정부는 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단독 세액공제 더 보도로 줄이는 나왔는데 아.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의견 전달을 했는데 예. 일단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로 예. 일단 좀 반대 의견을 좀 표시했는데 대통령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기획재정부는 반대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기재부가 좀 약간 의외네. 네, 세수가 좀 감소 폭이 좀 클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세수 지금 뭐 워낙 감세 규모가 지금 뭐 13조 원, 14조 원 이 정도 된다니까 네. 추가로 더 감세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뭐 이 좀 근데 뭐 약간 그렇게 보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있을 수 있겠군요. 자,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잖아요. 네, 배터리.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 약진이 두드러지다고 하는데 네. 일단 세계 1위 업체는 중국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잖아요. 네네. 얼마나 지금 그 비중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한 기업이 그냥 34%예요. CATL이? CATL 혼자.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따지면 이번에 34.8% 정도 예. 되는 거고 BYD 있죠. 아, 중국의 BYD 라고 BYD, 있어. 예, BYD.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11.8%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50% 돼요. 그래서 전체 중국이 차지하는 게 예. 이번에 56%까지 올라갔고 예. 그 중국이 올라가면 당연히 한국은 줄잖아요. 예. 중국은 9%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9%가 떨어져 가지고 점유율이 예. 26%까지 이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이제 뭐 중국이 너무 잘한다. 사실 이거보다도 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전기차 시장이 제일 고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유럽도 지금 전기차 역성장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유럽은 여러 이슈들이 있죠. 사실은 뭐 천연가스가 없으니까 예. 공장 가동이 잘 안 돼요. 예, 올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은 아직 시장이 안 열렸고, 예. 그러니까 중국 나홀로 성장인데 예. 사실상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받는 게 예. 중국산 배터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도 다 기준을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당연히 중국에 있는 전기차 메이커들이 중국 배터리 쓰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니까 뭐 한국 배터리 위기다라고만 너무 볼 건 아니고
이거는 중국이 너무나 지금 성장하는데 한국이 지금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예. 들어가고 싶지만 예. 아니 보조금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게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한국이 점유율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럽은 좀 요즘에 갑자기 안 좋고 예. 미국이 제일 기대감이 큰데 미국은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점유율이 나오기 힘들어요. 예. 이제 막 공장 짓는데 예. 그래서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은 맞지만 예.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열리고 이제 예. 유럽이 좀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돼서 정상화되면 예. 사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죠. 중국과의 경쟁은. 근데 음. 그때 우리나라가 1등을 하면 예. 괜찮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 언급을 했어요. 1등 하겠다고. 시애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진짜 뭐 공연불인지 진짜 예.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가면 이제 판가름은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즘에 배터리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왜냐 이제 진짜 승부는 미국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승부 누가 1등 하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엊그제 지난주에 그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가 나와서 이 배터리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좀 안심이 된 얘기가 예. CATL이 전 세계 지금 다 휩쓸고 있지만은 네. 그 중국 시장이 워낙 네.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네. CATL이 만드는 배터리라는 거는 저가형 배터리라면서요. 예, 주로 저가형. 리튬 인산철인가? 예. 뭐 그래서 저는 LFP 맞습니다. 좀 저가형이라서 전기차가 비싸니까 배터리가 워낙 비싸니까 싼 배터리를 다들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한국의 배터리들은 고급 배터리라서 3원계 뭐 이래서 좀 네, 좀, 기술 인력이 높은 배터리라면서 좀 네네. 비싸더라도 네. 지금 당장은 싼 게 좀 먹히더라도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데 그 비지떡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오히려 괜찮은데? 저는 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은 NCM 배터리라고 그러죠.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이 세 개 이제 그걸 이제 3원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3원계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은 분명한 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예. 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예. 근데 단점은 또 명확해요. 약간 불안정해요. 이게 니켈 비중이 높아가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요. 보통 니켈이 막 80% 90%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진다는 게 불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LG화학 배터리가 막 불난 적도 불난 있었잖아요. 적은. 이제 예.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럼 예. 막고 있는데 약간 LFP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그 업계 평가로는. 근데 그러니까 CATL이 만드는 네, LFP는 되게 단단하고 수명도 오래 가요. 예.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NCM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안 나와요. 에너지 밀도가, 밀도가 낮아서. 그래서 에너지 밀도로 대비해서 예. 계산을 하면 NCM이 결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비쌀 수는 있지만 예. 그리고 LFP보다 NCM이 장점이 나중에 폐배터리로 예. 배터리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4, 예.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 이제 리사이클링 하잖아요. 재활용. 예. 그럼 예. 거기서 니켈, 코발트 다 빼거든요. 리튬. 요걸 빼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근데 LFP는 이게 중국 건. 뭐 제조하는 거 공정 자체가 예. 나중에 이걸 재활용하기 굉장히 어렵대요. 이걸 이 분해하기가. 예. 그러니까 폐배터리까지 생각하면 NCM이 경쟁력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좀 휘청했던 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예. 테슬라가 LFP 채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좀 채택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싸니까 그런 건가? 저가 모델인데 예.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주력 모델들은 NCM으로 간다. 왜냐면 주행거리에서 압도적이고 예. 그리고 LFP는 주로 어디에 또 많이 쓰려고 하냐면 그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게 ESS라고 있어요. 대용량의 저장 장치. 예. 거기에는 사실 뭐 밀도가 높을 필요가 그렇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활용은 가능한데 이게 주력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가 요즘에 하도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일단 생산을 하려고는 해요. 우리나라는 그쪽은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계획은 있어요. 계획만 있는 거예요? 계획은 생산 있고 안 아마 하고? 올해 중에 아마 생산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제품이 나올지 모르는데 LG엔소라고 지금 SK온이 예. LFP 하겠다고 언급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력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이제 견제용이죠. 중국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래서 좀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저는 전기차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전기차 타고는 싶은데 좀 겁나는 게 불나면 그게 뭐 지난번에도 1초 만에 800도가 올라갔다면서요. 막 그게 갑자기 그냥 화재 사고. 급 뭐라 그러더라? 급하게 막 터져버리는 식이 되니까 그리고 끌 수도 없잖아요. 전기차 불나면. 그러다 보면 그게 가장 사실
제가 쫄보라서 그런가 좀 겁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그 저가형 LFP 배터리라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불 잘 안 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건 고급형이고 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하지만은 조금 더 그런 점이 좀 화재에 취약할 수 있고 요런 그게 점이 이제 좀 업계 있을 수 평가인데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근데 LFP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요. 실제 예. 중국에서도 BYD가 만들었던 그 자동차 이런 이제 배터리에서 예. 화재 사고가 났었거든요. 예. 그 언론 보도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조 공정도 많이 바뀌고 예. 요즘에 그래서 그 LG엔솔에서 만든 게 뭐냐면요. 예. NCMA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NCM 말고 옆에 A자가 뭐냐 알루미늄을 넣어요. 어. 알루미늄을 넣으면요. 예. 이게 안정성이 좀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첨가제도 일부 넣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워낙 또 그러게. 잘하니까 그런 이제 그 옛날에 뭐 화재 사고도 일부 예. 있긴 있었지만 예. 앞으로는 또 그런 일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CATL이 그리고 요 배터리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네. 갈게요. 미국에 원래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SK온이나 뭐 LG엔솔이나 뭐 전부 다 미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 다음 큰 시장이 될 거니까. 네네. CATL도 미국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나 보죠. 그런데 투자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네. 6.5조 원 정도. 예. 이게 이제 멕시코 쪽에 생산 이제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거든요. 예. 미국에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로 우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미국에 이게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 미국에 아니고 멕시코에 세우는 멕시코입니다. 거예요? 멕시코. 예. 왜냐면 미국에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CATL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좀 어렵고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테슬라하고 포드에 공급할 목적으로 예. 6.5조 원 정도를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멕시코냐면은 2025년 7월에 신북미 자유협정이 이제 발효가 돼요. 예. 이게 USMCA라고 하는데 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한 거는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거기서 생산한 배터리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건 그것도 해줍니다. 같이 아하. 이제 북미 예, 이게 자유협정이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여기서 생산하지 않은 거는 그 관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ATL이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미국에 수출한다. 관세 매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하면 관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길 공략하는 건데 미국을 직접 공략하기는 좀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를 뭐 취소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연기했다. 그러니까 발표만 연기했다. 발표만 연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거죠. 그럼. 하려고는 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뭐 CATL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미국을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를.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올해 이제 상장 추진하던 대기업 그 작년에 워낙 이제 상장 막 네. 붐이 있었으니까 작년이야 뭐 너도나도 다 그 덩달아서 막 그냥 그 묻어서 상장했으니까 다 또 성공은 상당 부분 했어요. 네네. 올해는 그런데 다 상장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기업들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일단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올해 지금 상장 철회한 회사가 SK그룹이 좀 많이 철회했는데 예. SK실더스라고 이 보안회사 예. 하나 있었고 원스토어 그러니까 예. SK 또 그 자회사 있죠. 예, 원스토어도 좀 철회를 했고 현대오일뱅크. 그건 지난번에 예, 그건 벌써 한 세 번째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 무기한 그냥 일단 연기된 것 같고요. 예. 또 올 초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도 하려다가 예.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 철회를 해버렸고요. 예. 건설사. 그리고 이번에 올리브영까지. 아. 올리브영도 이번에 상장할 거라고 대부분 다 봤는데 예. 갑자기 돌연 또 철회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CJ 쪽에서. 왜 성장 철회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흥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 일단 회사에서는 증시 상황이 좀 안 좋다. 예. 재간 못 받을 것 같다. 예. 그리고 했던 얘기가 당장 현금이 급한 건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재계에서 이제 봤던 거는 이번 상장이 3세 경영권 좀 그 부분 때문 아니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CJ 그 이재현 회장의 아들 딸들이 여기 지분 지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CJ가 51%, 그 이재현 회장 아들 이선호 씨가 11%, 예. 딸 이경우 씨가 4.2%인데 예.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상속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장시켜서 예. 이 지분 매각한 돈으로 예. 상속세 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현금도 현금이지만 예.
그래 상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 좀 봤는데 도령 갑자기 이제 이번에 상장이 좀 일단 중단됐죠. 중단되면서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회사 측 입장은 상황이 안 좋다 증시가. 그럼 이 회사들은 작년에 왜 상장을 안 했어요? 작년에 할 때? 근데 이제 작년만 해도 올해 이럴 줄 몰랐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올리브영도 사세가 계속 좋았거든요. 그럼 보통 생각하기로는 올해보다 또 내년에 더 좋을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년에 더 제각받겠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했겠죠. 작년만 해도. 사실은 뭐 마켓컬리도 그랬을 것 같고 마켓컬리도 작년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올해로 좀 오래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뭐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증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미국 연준에서도 올해 금리 한 번 올린다 그랬어요.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워낙 상장하는 기업들이 막 쏟아지니까. 네, 뭐 나중에 하는 게 오히려 이때 하는 거는 오히려 욕만 먹고. 나중에 그렇게 실익도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뭐 아마 기업들도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 자 그리고 그런데 이달 중에 상장하는 데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 차량 공유업체 소카. 소카 있습니다. 소카는 저도 여행 가고 그럴 때 제가 여행보다도 지방 출장 갈 때 요즘은 렌트카 빌리는 것보다 소카가 훨씬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달 중에 지금 상장하잖아요. 상장할 계획이잖아요. 상장을 일단 이제 하는 게 목표고 아마 이제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내일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요. 10일부터 11일 이제 이번 주 수목에 그 청약이 들어가요. 그 수요 예측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에서 흥행이 참패했어요. 100대 1도 안 됩니다. 지금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정말 참패한 거거든요. 일단 수요 예측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있어요. 기관한테 배정된 물량이. 그러면 기관의 그 공모 펀드라든가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다 참여합니다. 흥행하면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성일하이텍 아시죠? 폐배터리. 폐배터리 회사가 상장했는데 이제 물량을 달라고 이제 주문을 넣죠. 우리 줘. 나 6개월 물량 안 팔게. 나한테 많이 줘. 그러니까 일단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률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성일하이텍은 2000대 1이 넘었어요. 거의 뭐 사실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나 소카 저 주식 나 달라. 것 같으니까 달라나. LG엔솔도 1000대 1 넘었고요. 그렇지. 근데 100대 1밖에 안 돼요. 100대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공모가 이제 그게 있어요. 밴드가 있는데 공모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12,000원에서 뭐 예를 들면 15,000원 설정을 해놨다. 이러면 보통 인기가 있으면요. 그 수요 예측할 때 야 나 15,000원에 나 다 줘. 최상단에 넣어버려요. 어떤 그 증권사나 이런 기관들은요. 가격도 안 써요. 그냥 줘 무조건. 달라는데 백지수표 그냥 쓰는 거예요. 나 아무 가격이나 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소카는 최하단 밑으로 쓴 데도 많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를 공모가로다가 좀 예상을 했길래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공모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가가 34,000원에서 45,000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제가 기사를 보니까 28,000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공모가 40% 할인했고 이게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1.2조 정도 돼요. 하단이면. 근데 이게 1.2조가 뭐 이게 비싼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작년만 해도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높게 받았으니까.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하는 회사가 뭐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중고차 회사죠. K카. K카가 한 1.2조 정도 돼요. 근데 그 회사는 1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벌어요. 그리고 렌탈 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SK 렌터카라든가 롯데렌탈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롯데렌탈이 거기도 한 1년에 700억에서 많게 보면 한 1000억 정도 벌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시총이 1.3조예요. 그리고 SK 렌터카가 1년에 아까 잠깐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벌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인가 거의 한 200억 버는데 그걸 봤더니 시총이 근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보다 훨씬 낮잖아요. 근데 소카는 이번에 간신히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였나? 10억인가 예. 20억 했는데 그 연결 기준으로 이제 회사 자체 그냥 별도 법인 거기 아직 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예. 실적이 훨씬 못 미치는데 물론 성장은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1조 그 이상 공모가는 받는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이제 주관사랑 예. 회사랑 같이 그 평가를 증권사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주관사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요 정도 공모가가 올린 것 같다. 예. 밴드를 그래서 만들어요. 예. 만든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해요. 기관들한테 이제 가서 예. 우리 요 정도 공모 원합니다. 가격을.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매력 있으면 170표 쓰는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소카는 비싸다고 기관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근데 공모가 이제 내일 나오니까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모가 40% 정도 더 낮아질 것 같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밑으로 쓴 것 같아요. 그 왜 되게 보면 과거에도 이거 그 공모가 뭐 판단하고 그럴 때 네. 비교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뭐 엉뚱한 기업들 뭐 네. 쓰고 그러는데 여기는 소카도 그러면은 아까 SK 렌탈이나 롯데 렌탈, SK 렌터카나 롯데 렌터카 이런 데하고 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가 아니고 네. 외국 업체. 그 어디? 우버. 우버? 우버하고 리프트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2등. 이게 우버는 1등이 렌트카 업체는 아닌데. 렌터는 아닌데 예. 거기 이제 공유 업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카는 약간 이제 정체성이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공유 쪽이다. 그래서 그쪽을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버는 사실 렌터라기. 굉장한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보다 밸류를 더 높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적정 가치. 예. 물론 우버가 훨씬 큰 회사인데 예. 우버보다 이제 뭐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예. 주관사랑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예. 거기를 우리나라 회사를 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소카가 우버랑 동급의 그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한 이제 거잖아요. 판단을 한 거죠. 거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롯데 렌트카나 그럼 뭐 SK 렌터카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고 네. 거기랑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그래서 소카가 보니까 제가 기사도 잠깐 보니까 왜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청약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사주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 네. 뭐 해서 저도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런 회사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뭐 그랬는데 여기 우리 사주 청약도 이거 저조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번에 우리 사주 청약에 이제 20%가 배정이 돼요. 원래 이제 예. 전체 물량에. 예. 근데 그 전체 물량 중에 그게 이제 전체 물량이 한 90만 주 된대요. 예. 그 중에 90만 주 중에 17%만 청약을 했대요. 직원들이 청약을 안 했구만. 거의 안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런 걸 받고만 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는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 예. 했는데 1년 동안 못 팔아요. 직원들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으니까. 직원은 우리 사준 1년간 못 팔고요. 예, 예. 그리고 그 퇴사를 하면 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이제 회사 다닌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1년 동안 못 파는데 예. 처음엔 너무 좋았죠. 예. 주가가 한 몇 오르고 배씩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현실은 공모가보다 밑에 있어요. 다. 예. 크래프톤은 거의 한 40% 빠져 있고. 그럼 그 대부분 대출 받아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손실이 엄청나요. 이게 뭐 대출 내 돈뿐만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예. 이자 내야죠. 예. 1년이 지금 지나가거든요. 상장을 해요. 그럼 이제 계속 뭐 주가 올라갈 때까지는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소카가 또 이렇게 지금 비싸냐 싸냐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예. 작년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이 고평가 인정을 안 하는 지금 분위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직원들도 지금 이제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저거 샀다가는 괜히 카카오페이 콜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1년 후에 수 또 어떤 있다 일이 이거죠. 발생할지 모르고. 그럼 우리 사주도 아직 공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가 얼마로 정해지든 내가 살래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 보죠.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요. 신청하고 나중에 공모가가 정해지면 그거로 다 이제 예, 그걸 시작을 하는 받는 거죠. 거구나. 예. 그럼 우리 사주를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장 잘할 거 아니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면은 다 하겠죠. 예. 샀을 것 뭐 같은데. 확신만 있다면 1년 후에 예를 들면 지금 시총 1조인데 1년 후에 2조 될 거다 우리 회사. 그럼 뭐 다 하겠죠. 직원들이 서로 너도 나도 뭐 대출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확신을 못 하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주도 이렇게 흥행이 잘 안 됐으면은 우리 사주가 일단 이렇게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까? 있죠.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상장 철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대부분 철회합니다.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공모가 오늘까지 뭐 아까 CEO 그 인터뷰 기사나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예.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더라고요. 아직은.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일단 현재까지는 CEO 입장은 강행하겠다. 예. 그 우리 사주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 사주가 이렇게 가장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이 좀 안 받았으면은 그 주가가 되게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좀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보통요 이렇게 기관 수요 측에서 참패하면요 안 좋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알겠습니다. 결과 많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KBS 박종훈 기자와 인구 절벽이 우리 경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